제가 간단히 주택 임대 관리 업무가 도대체 뭐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말 모르겠다라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주택 임대 관리가 뭐야? 다 아신다는 거죠? 그죠?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공실 관리 첫 번째. 그죠? 뭐 있을까요? 아시잖아. 또 뭐 있을까요? 주택 임대 관리 업무가. 시설 관리. 또 행정? 행정은 너무 광범위하죠? 그것도 광범위하잖아요. 아니 임대 관리면 뭐 받아요 우리? 임차인한테 뭐 받아야 돼? 돈 받아야지.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야? 수납 관리, 수납 연체 관리예요. 네, 수납 연체 관리잖아요. 그죠?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차임을 제때제때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세 개 나왔어요. 더 이상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가 강의 자료를 다 바꿔야 돼요. 공실 관리, 수납 연체 관리, 시설 관리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공실 관리는 뭐예요? 공실 관리는? 공실 관리 뭡니까? 빈방, 임차인 모집하는 게 공실 관리예요. 그래서 공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실률을 줄여야 되죠. 그래야지 수익이 꾸준하니까. 또 공실만 계속 생겨봐요. 그럼 임대인 손실이 발생하죠. 그건 그 주택 임대 관리를 위임한 수임인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관리 대행료를 받는 자체도 임대인한테는 뭐다? 비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택 임대 관리라는 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는요, 임대인의 수익을 올려주지는 못해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을 줄이면 임대인 수익이 유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연체 관리, 수납 관리, 돈 제때제때 받으면 네, 수익이 유지가 되지요. 그죠? 시설 관리, 시설 유지 관리 잘해서 특별한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해태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은 떨어집니다. 그게 즉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그 새 업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부터 지금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실 관리는 평소에 공실 최소화를 하기 위한 임대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역 내에 그 이제 이 주택 임대 관리를 하는 그 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데 중에 대부분의 그 건물 컨디션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죠?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은 비교 대상물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비교 대상물하고 가격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이나 뭐 아니면 특별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평소에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등 자연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청소를 마치고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하루하루가 뭐예요? 공실률이에요, 그게. 자,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방이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이사를 나갔는데 바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채울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런 원룸, 이런 주택들이 아파트하고는 틀려요. 아파트는 이제 뭐 전세하면은 다른 만기가 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그 새로 오시는 분 전세금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나가잖아요. 원룸은 안 그래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대부분 그 전세자금에 대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법적 분쟁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또 아파트는 물량이 또 많은 지역도 있겠지만 또 원하는 물량, 또 좋은 층수 뭐 이런 데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원룸은 워낙에 물건이 시장에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안 봐요. 굳이. 바로 입주 가능한 방들을 많이 보여줘요. 부동산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나갔어요. 이사를 나갔는데 청소하는데 뭐 한 이틀 걸려. 그죠? 뭐 도배하는데 뭐 하루 걸려. 그리고 뭐 고치는데 뭐 이틀 걸려. 그럼 5일 가잖아요. 그럼 30만 원짜리 방이 5일이면 얼마예요? 5만 원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임차인 안 들면 매일같이 손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실 생기잖아요. 그럼 당일날 뭐
도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끝납니다. 예, 청소까지 거의 당일날 끝나고 늦어야 다음 날이면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요. 예, 그 시설 관리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이나 지역 광고, 뭐 인맥 광고, 그죠? 여러 가지 광고 해야겠죠? 누구한테 광고합니까? 주택임대관리 업으로. 제가 중개업 잠깐 노시라고 그랬어요. 주택임대관리 업으로 봤을 때 내가 광고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예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 중개사무소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나하고 인맥이 형성되면 되는데 제3자가 임차인을 모집해 주려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예, 임차인을 모집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다들 질문들이 이제 막 생겨요. 뭔 얘기냐면 그러면 그쪽하고 공동중개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 내가 단독 중개로 해서 뭐 한 동, 두 동, 세 동까지는 내가 단독 중개로 해서 내가 물건 시장에 내놓고 임차인 모집할 수 있어요. 근데 10동, 20동 되면 제가 그 많은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의 조력이 필요해요?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요. 그러면 그 많은 건물을 내가 단독 공동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지위와 같다고 그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누구한테 임차인 모집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공인중개사무소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예.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역의 그 중개업소에다가 광고를 하면 그 중개업소에 있는 각 중개사들이 뭐 땡방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 모집하잖아요. 저희한테 연락이 오겠죠?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단독 중개입니다. 우리가 중개 수수료 줘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 거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임대관리업에 대해서 광고 딱 하면 광고하면 돈 이 생각부터 딱 나오는데 공실 광고 돈 안 들어요. 그죠? 안 듭니다. 안 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수납 연체 관리. 이게 딱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공실 관리, 수납 관리, 시설 관리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리 여성 대표님들은요 대부분 시설 관리요 그래요. 그죠? 예, 시설 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예, 연체 관리. 예. 얼마나 그 돈 받기가 어려우면 우리 길 가다 보면 가끔씩 불법 현수막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만큼 정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의지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예, 돈 받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죠? 예. 궁금하지 않아요? 돈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키가 몇 같아요? 키가. 예. 배는 보지 마시고 배만 보이죠? 예전보다 더 쪘어요. 그때보다. 제가 키가 184예요. 예. 작아 보여요? 이따가 한번 저랑 한번 재보시자고요. 큽니다. 184. 184에다가 또 생김새도 또 그렇게 뭐 선하게 생기지가 않았어. 안 그래요. 돈 받는 법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 대표님들이 더 잘 받으세요. 예. 예. 그리고 이상하게 그 임차인들이 대응할 때도 여성분들이 훨씬 부드럽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들어. 예. 저희가 얘기하면 벌써부터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못 받으면은 뭐 보증금 뭐 여유가 없으면 바로 손해잖아요. 그럼 내가 관리해드리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 기본적인 돈 받는 게 기본적인데 돈도 못 받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 전문 관리인이.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연체 관리 때문에. 그래서 돈을 잘 받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저거요. 아마 오늘 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자, 수납 연체 관리는 입금 연체 관리 그리고 연체율이 증감에 따라 임대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네,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세대 중에 5세대가 월세를 안 내거나 공실인 현황이야. 그러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 물론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뭐 금융비도 없고 그렇겠지만 대부분 대출 풀로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금리가 올랐다 지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나는 매월 들어가는 경비가 있잖아요. 그죠? 금융이자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 옵션, 뭐 TV 뭐 이런 사용료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료도 들어갈 테고 공용 전기료. 그리고 어떤 지역은 수도요금도 내줘요. 예, 왜냐면 단독주택이라 세대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에 그냥 수도 통으로 들어가. 계량기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요금도 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뭐 방 나가면 중개료도 내야 되고. 근데 일정한 수입이 정해진 수입이 안 들어오면 누구 돈으로 채워야 됩니까? 임대인 돈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렇다고 뭐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일본은 그 특약에다 적는데요. 예, 이납시 뭐 이자 부담한다. 우리나라도 간혹 있어요. 예, 제가 관리하는 건물도 그 이자 부분 더 달라는 임대인도 계세요. 예. 왜냐면 서로 계약 시에만 합의만 되면, 그죠? 그분 연체하게 되면은 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감정 상하죠, 계약할 때부터.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습 연체자 들어보셨죠? 상습 연체자, 뭐 악성 임차인 들어보셨죠? 돈 안 내고 뭐 또 어떤 사람이 악성 임차인이에요? 아, 또 소름 돋네. 어떤 사람이 악성 임차인이야? 나쁜 사람들. 돈 안 내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리고 집도 엄청 지저분하게 쓰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어요. 부산인가 어디에서 오피스텔인데 그 세입자가 살다가 도망갔나? 계약이 종료됐나? 이랬을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쓰레기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집 앞부터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쓰레기야 다. 그 화장실에 물도 안 써가지고 하여튼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못 보셨어요? 네, 찾아보세요. 그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 근데 제가 그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지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따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휴대폰에 있거든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쓰레기가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 찹니다.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있어, 이렇게. 네. 와, 그거 3층에서 치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악성 임차인에 있어요. 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죠. 막 연체하고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 안 좋게.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안 좋게. 어떻게? 기분이 나쁜데 기분 안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청구해. 뭐 문자로도 보내보고 최대한 달래면서 합니다. 협상률을 높이는데 안 되죠. 그것도. 그러면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 법적 절차대로 밟든, 예, 아니면 다른 제가 돈 받는 수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든 본인이 관리 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짜리 투룸에 살아요. 그 한 달에 50만 원, 아,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냈어. 그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연락 안 오니까 그냥 한 달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달에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그럼 작습니까? 큽니까? 커져요. 그러다 또 그것도 못 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보증금이 뭐 여유가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보증금하고 그 차임의 개념은 틀려요. 보증금에서 공제해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모든 임대인들이나 우리 주택임대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돈 없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보증금 여유 있으면 공제해줍니다. 공제해주다 보면 나중에 진짜 막 달랑달랑한 데 있죠? 저희가 흔히 얘기는 배 터진다고 얘기해요. 보증금이 뭐 500만 원인데 10달 안 내면은 보증금 뭐야? 배 터졌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실이잖아요. 이 사람이 안 내면. 그죠? 그럼 밤에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되고 잠도 안 와. 그때부터. 그 임대는 계속 연락 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루하루가 가는데도 이 사람은 연락도 안 돼. 전화도 피하고 그때부터. 근데 집에 가보면 또 살아. 그럼 그제서야 뭐예요? 이제 저 혼자서 안 되니까, 예?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 명도 소송 들어가. 뭐 어떤 분은 막 내용 증명도 막 러브레터도 보내. 친절하게. 명도 소송 들어가고 명도 소송 기일이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빨라야 3개월, 늦으면 6개월. 예, 가끔 법원에 따라 틀린데 법원에 일이 쌓여 있으면 6개월도 넘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사람 돈 안 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왜 그 전에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자고요. 마지막 시설 관리. 시설 관리 너무 편하죠? 네. 아주 간단해요. 임차인 민원 접수 시에 즉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와. 아니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 고장나면 겨울에 춥잖아요. 뜨거운 물도 못 써. 그거 조치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추운 건 당연한데 이제 춥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 화가 나지. 진짜 짜증 나는 거야. 그럼 그 짜증 누구한테 부려요? 관리인한테 부릴 거 아니에요. 관리인한테. 그래도 내가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업자 불렀는데 오늘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한 번은 참겠지. 근데 다음 날 또 안 돼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응? 뭐 폭력을 휘둘를까요? 아니야. 바로 일로 가요. 예? 일로 갑니다. 예. 그 나중에 임대인 이제 계약의 방법에 따라 틀리겠는데 그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서로 체결을 할 때요. 임대인하고 체결을 할 때 저희는 제3자에게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줘요. 왜일까요? 임대인 너무 좋아해요. 그 조항을. 근데 그것도 우리만의 약속이잖아요. 제3자가 내가 안 지켜주면 누구 번호 달라고 그럴까요? 임대인 번호 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계약이 연락처 안 주기로 돼 있잖아. 이 사람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화나시는 분들은 세입자분들은 편지 씁니다. 편지 써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주소 쓰게 돼 있죠. 그죠? 주소 보내요. 그럼 주인이 그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딱 받아봐.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아니 어떻게 추운데 사람을 3일 동안 보일러를 안 고쳐주고 물이 안 나오는데 하루 동안 물 고쳐주지 않고 임대인 화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고객 입장에서 관리 부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월세 안 내요. 정말 안 내요. 내가 그런 여기 주거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가 왜 차임을 지급해야 되냐 이런 경우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누수 터져가지고 막 줄줄 흘리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관비 달라고 그래요. 여관비만 줘야 되나? 그럼 누수 피해 때문에 다 적고 난리 나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어때요? 위층에 책임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위층에서 터진 거면 윗집이 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이라 집주인은 옴빵 쓰는 거야. 예,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본질적인 주택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잠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호미로 막을 거 뭐로 막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